정말 내 자녀가 주니어 캠프를 고민하고 있다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주말이에요. 조금 한가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 일단 시험 감독하러 좀 가야 돼요. 시험 공부 감독. 오늘은 저번 영상의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어학연수 중에 주니어 캠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디가 좋을까,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리 옮겨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셔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원만 좋다고 절대 말하는 거 아니니까 가서 한번 설명드리면 끝까지 한번 영상 봐주세요. 네, 우선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의 아니게 좀 조용히 녹화를 해야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는데 절대 날로 먹으려고 제 사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보 전달을 할 때 조금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제 사무실에서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필리핀 주니어 캠프, 방학 캠프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점. 첫 번째로 대부분 유학원의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어디가 뭐 필리핀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유학원의 추천을 받는데, 대부분 유학원은 본인이 등록할 수 있는 학원을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유학원이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유학원을 또 많이 거래하는 학원은 또 많은 데서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은 가끔 유학원에 전화하면 유학원에서 없어진 학원이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학원 별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유학원에 물어봤을 때 추천하는 학원은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등록할 수 있는 학원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소개비가 좀 많이 나오는 학원을 좀 많이 추천하긴 하죠. 유학원 추천받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 대형이냐 소형이냐, 또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하세요. 어디든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점, 또 계속 제가 안으로 파고 들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점은 관리자가 몇 명이냐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 규모에 비해서 캠프 모집 인원은 적어요. 저희가 30명 미만인데 한국 관리자가 보통 7명에서 8명 붙습니다. 캠프를 많이 모집하는 경우 150명에서 200명 해요. 근데 봤을 때 과연 한국 관리자, 이제 한국인을 모집할 때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몇 명이나 붙냐를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주니어, 말 그대로 주니어예요.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관리자가 많아야지,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한테 손이 가는 게 이제 줄어들겠죠. 그 수가 적다 보면 자꾸 놓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 잠깐 뒤돌았다 돌아보면 사고 나는 게 주니어 애들인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자가 많은 게 중요해요. 예전에 학생 매니저를 써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학생 매니저는 비추예요. 학생 매니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학생 매니저는 진짜 학생일 뿐이에요. 본인들도 공부하러 왔고, 그냥 아이들 자습 관리나 아이들 아침에 깨우거나 액티비티 갈 때 이제 도와주는 정도로 해야지,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제 소견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7, 8명의 관리자는 전부 연령대가 부모님 연령대고 본인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를 해봤고 아이들의 성향도 더 잘 알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정확한 관리가 들어가죠. 이런 관리자가, 한국 관리자 이제 팀장급이나 되는 분들이 적다라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학생 매니저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매니저는 정말 학생일 뿐이에요. 본인들도 공부하러 온 학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바 같은 거죠. 당장의 학생 매니저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걸 케어한다 그러면은 조금 선택하실 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관리자의 문제에서 볼 때 버디 티처라는 게 있어요. 필리핀 선생님들이 아이들 방에서 케어하는 거. 저희도 물론 해봤겠죠. 네,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잘해요. 뭐 애들 케어하는 것 같고, 애들도 처음이니까 서먹서먹하니까 말도 듣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도 적응하고 선생님도 적응하면 친구가 돼요. 그럼 수업 들을 때도 친구처럼 수업 진행 안 되고 농담 따먹기 하게 되고, 방에서는 늦게까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영상 매체 같은 거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 관리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아냈어요. 결국은 중간에 하다가 선생님들 다 뺐었어요.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들 버디 티처를 놓는 학원들이 많은데, 뭐 선생님들이 물론 잘하면은 괜찮습니다. 버디 티처가 있다고 이게 꼭 장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장점만 많이 부각을 하죠.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방에서도 영어를 쓸 수 있다. 아이들 뭐 누가 꼭 계속 케어한다라고 보는데,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좀 연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헤드 티처급이나 조금 이제 관리자급 선생님들은 아이들 뭐 이런 거 관리하겠죠. 그냥 일반 티처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일에 발 담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나한테 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버디 티처로 누가 들어오냐도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데서 고려해 보실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대형, 소형 네, 선택하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학원관리자 얼마나 되는지, 팀장급, 네, 실장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많을수록 저는 좀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학생 매니저 아무리 많아도 학생은 학생일 뿐이다. 버디 티처 좋을 수도 있죠. 버디 티처가 있다고 꼭 장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점만 생각하면 좋은 점만 생각하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필리핀 선생님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주말 액티비티 때, 그때는 가서 애들하고 신나게 놀아주는 역할을 할 때는 어우 정말 좋아요. 하지만 방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방 안에 CCTV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케어하는 것 같이 믿었는데, 관리자급의 필리핀 선생님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급의 선생님들은 오래된 선생님이라면 좀 믿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은 조금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 영어 캠프를 선택하실 때 고민해 보실 거 두 번째, 공부 위주로 보낼 거냐, 이제 액티비티나 체험 위주로 보낼 거냐 이거죠. 필리핀은 이제 많이들 가는 곳이 이제 1등 세부, 뭐 2등 요새는 밖에서 뭐 클락이나 뭐 바기오 이제 같이 갑니다. 마닐라도 많긴 한데 제가 마닐라 우선 배제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세부, 클락, 바기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세부 쪽이 좀 좋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액티비티 이제 하는 거 보면 바다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뭐 좋죠. 그래서 액티비티나 경험 위주로 가신다면 저는 세부 추천드려요. 그런데 공부 위주로 원하신다면 저는 바기오나 클락 쪽을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예전부터 유명한 건데, 바기오가 이제 스파르타, 저 바기오 출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위주로 간다면 저는 이제 클락이나 바기오. 왜냐면 이쪽은 액티비티가 있긴 해요. 뭐 4주, 8주, 12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지만, 필리핀 하면 생각나는 게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액티비티를 잘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나 액티비티 위주로 이제 캠프를 원한다면 세부, 공부 쪽을 원한다면 바기오나 클락 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아요. 주니어 캠프가. 네, 뭐 4주 비용이 보통 300만원 중반대, 많으면 400만원 초반대까지 갑니다. 그 다음 6주 캠프가 500만원 중반부터 600만원 초반대로 가고, 그 다음 8주 캠프가 보통 800만원대부터 900만원, 1000만원대까지 가는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비용 좋아요. 비쌀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 대비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브로셔를 꼼꼼히 보세요. 그냥 뭐 저희는 뭐 수업 뭐 이렇게 보시지 말고 브로셔의 정확한 이제 흔히들 많이 물어보시는 커리큘럼이죠. 근데 필리핀 연수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1대1 수업이에요. 1대1 수업. 네, 주니어 캠프 아이들이 수업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희 학원을 먼저 베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1대1 6시간이에요. 그리고 네이티브 그룹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7시간이고, 저희는 데일리 클래스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단어 암기, 문장 만들기, 그 다음 에세이 쓰기가 있고, 수학을 또 이제 공부방 형식으로 또 가르쳐요. 저희도 클래스로 나누면은 하루에 11시간에서 12타임이 나올 거예요. 다른 학원들도 한번 보세요. 브로셔 내용에 뭐 저희처럼 1대1이 많은 것도 있지만 금액은 저희랑 비슷해요. 저희도 이제 금액대가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공개를 하면 4주에 360, 그 다음에 6주에 520, 그 다음에 8주에 660입니다. 저희랑 비슷하거나 더 금액이 비싼 경우도 있고, 수업 양을 한번 보세요. 보통의 주니어 캠프 이제 많이들 이제 수업 짜는 게
1대1 4시간에 뭐 그룹 3시간, 그룹 4시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냐면 자습 클래스, 뭐 단어 암기 클래스,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많이 늘려요. 근데 저희도 데일리 클래스라는 거는 주니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만 듣는다고 영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라이팅 늘리려면은 계속 문장 만들기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길게 에세이 쓰는 것도 자꾸 해봐야지 실력이 늘다 보니까 이걸 넣는 거지, 이거는 부가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이거죠. 1대1 수업 몇 개냐, 그룹 수업 몇 개냐, 이걸 보셔야 돼요. 1대1 수업이 좋을까요? 그룹 수업이 좋을까요? 대답은 동일합니다. 1대1 수업이에요. 근데 1대1 수업을 많이 안 듣는 이유? 1대1 수업이 많아지면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도 월급이 또 많이 나가요. 1대1 수업이 많으면 이제 많은 인원을 받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제 성수기 때. 그럼 강의동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룹 수업은 뭐 5명, 많게는 막 7, 8명 들어가는 거 있어요. 한 방에 7, 8명이 들어가도 되는데, 한 명 들어가면은 뭐 7, 8개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강의실을 더 많이 필요해. 근데 성수기 때 뭐 300명, 400명, 500명 받는 데도 있어요. 강의실은 막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 아니 뭐 250개?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럼 강의실 부족하는 거예요. 1대1 수업이 많아질수록 선생님 많이 필요하지, 강의실 많이 필요하지. 근데 그룹이 많으면 선생님 많이 안 필요하지, 강의실도 많이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대1 수업을 많이 안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죠. 뭐 말로는 뭐 그룹 하면은 이제 조금 어색함이나 뭐 이런 것도 해소할 수가 있고, 다른 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또 뭐 느낄 수 있고, 이건 만들어내기에 나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애들을 키워보니까 좋은 건 1대1이에요. 그래서 1대1 비중을 높여놓은 거고, 가족연수 오시는 분들은 선택하게 하죠. 그거는 선택이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니어 캠프는 계속 1대1 양이 제일 많아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1대1 수업. 결론적으로는 금액을 떠나서 수업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세요. 1대1 수업이 비쌀까요? 그룹 수업이 비쌀까요? 당연히 추가 수업 넣을 때 1대1이 비쌉니다. 그리고 1대1이 효과가 높을까요? 그룹이 높을까요? 뭐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대1이 당연히 높아요. 아이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티칭하기 때문에. 저희는 왔을 때 최고의 효과를 보고 가게끔 하려고 1대1을 많이 넣어놓은 케이스고,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선생님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저희가 가족연수도 하지만 제일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게 스파르타야. 1대1 6시간에 그룹 1시간. 왜냐면 이걸로 제일 선호하는데, 주니어 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무조건 스파르타로 운영을 해요. 금액이 비싸다고 이 학원은 비싸네, 이 학원은 싸다고 이 학원은 싸네, 이게 아니죠. 안에 짜여있는 메인 클래스가 1대1이 몇 시간인지, 그룹이 몇 시간인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직접 수업하는 그 시간만 보세요. 다른 거는 우선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추가로 마치 그게 수업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뭐 무슨 시간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해 잘 못하시니까 와 이렇게 수업이 많아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정규 수업만 우선 보고 비교하세요. 그래서 수업 양을 봤을 때 1대1 수업이 훨씬 많네, 그럼 1대1 수업이 더 비싸니까 그러면 계산해 봤을 때 더 낫네 라는 이제 바로 비교가 나오시겠죠. 대부분 이제 보실 때 잘 못 보시고 놓치시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브로셔 뭐 10몇 장 중에 잠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니까 넘기시고, 대부분 상담할 때 뭐 1대1이 몇 시간입니다, 그룹이 몇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해주는 요학원도 있겠죠. 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안 그러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세세하게 수업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또 저희는 뭐 수학은 이제 무료로 공부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수학은 또 추가비를 내냐 안 내냐, 이것도 보시면 중요하고요. 네, 그럼 복습해 볼까요? 유학원에서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근데 유학원에서 어떤 학원을 추천한다? 내가 등록할 수 있는 학원, 아니면 나한테 소개비가 많이 나오는 학원. 유학원들이 가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접 수업을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니어 캠프로 간 건 아니니까. 그럼 몰라요. 근데 내가 등록할 수 있는 데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먼저 설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추천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 뭘 보라 그랬죠, 제가? 관리자가, 그러면은 모집 정원과 관리자가 어떻게 돼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모집 정원 몇 명입니다, 관리자 몇 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관리자인가요? 한국 관리자, 팀장, 뭐 실장급, 뭐 부모님 또래 이렇게 그런 책임감 있는 분들인가요? 학생 매니저인가요? 버드 티처인가요?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막힐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겉으로 학원만 보고 오면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액 대비했을 때 1대1 수업 몇 시간인가요? 그룹은 몇 시간인가요? 거기서 이제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 위주로 보낸다 그러면 그룹 많은 데로 보내세요. 경험하니까. 근데 난 공부 위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1대1 많은 곳으로 보내야 돼요. 거기에 금액까지 이제 추가로 비교해 보면 이게 주니어 캠프를 선택할 때 올바른 이제 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니어 캠프를 보내실 계획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고, 유아학원에 많이들 등록을 하실 텐데 유아학원에 물어볼 때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부모님마다 성향은 다 다른데 뭐 제가 여태까지 주니어 캠프생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캠프 선택하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안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더 받잖아요. 솔직히 저는 완벽하게 케어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캠프에 온 애들한테 더 많이 신경 쓰고 싶어요. 잘해서 보내고 싶어요. 뭐 유학원 거래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하고 좋아요. 홍보는 좋은데 제일 좋은 홍보는 한국 사람들 정확히 아시잖아요. 입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잘하고 갔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갔다 왔는데 어땠어? 물어보면 좋았다. 뭐 실력이 얼마나 늘었다 추천하면 또 그분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보내볼까 상담받고, 이게 또 친척한테 가면 지방으로도 넘어갔다 뭐 했다 그래요. 저희는 지금도 오래전에 이제 캠프 왔다가 지금 성인 된 애들이 또 추천해가지고 뭐 주변 지인이나 친척 동생들이 지금 등록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홍보와 광고는 입소문이에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왔을 때 최대한 이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이 캠프가 효과를 봤다, 그리고 이 캠프는 다시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실력을 늘려서 보내야겠죠. 그러려면 많은 인원을 받으면 분명히 정확합니다. 수입은 늘어요. 수입은 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일회성보다는 계속적으로 이게 소문도 나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저희는 인원을 적게 받는 겁니다.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뭐 가족연수 안 받고 여기 주니어 캠프로 채우면 100명 넘게 받겠죠. 그러면은 수입은 훨씬 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완벽하게 그 아이들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캠프생은 30명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나요? 정말 내 자녀가 주니어 캠프를 고민하고 있다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비용을 내고 가는 거 아닙니다. 금액이 저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액 대비했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또 제 일상 영상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번에는 요새 제일 핫하죠. 가족연수. 필리핀 가족연수를 선택할 때 또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